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 대선 전략상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3주 동안, 3주 가까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현재 지지율이 40%대를 회복을 했다. 이재명 후보와는 5%에서 10%포인트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여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던 안철수 후보도 지난주부터는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제 10%, 두 자릿수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지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대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것에 따르면 윤석열 42, 이재명 36.8, 안철수 10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는 5%대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이 터졌다. 본격적으로 여론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이 깨졌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입니다. 굉장히 말의 수위가 높아졌다. 굉장히 말이 거칠어졌다. 김건희 씨의 녹취록 부분, 그 다음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어려워지고 있고 또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도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공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팀도 아름다운 원팀이어야 한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뒤에서 공천 거래를 하는 식의 원팀을 해서는 안 된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권영세 사무총장을 내세워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3등 후보가 폐륜 이야기 이렇게 막말까지 하느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공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빠져버릴 것이다. 윤석열 후보에 실망해서 안철수 후보로 넘어갔던 지지율은 대부분 다 윤석열 후보로 돌아왔다. 이제 안철수 후보에 남아있는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중도층의 지지율을 갉아먹은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건희 씨의 녹취록 중에서도 그 무속과 관계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맞서고 있는 부분은 MBC가 공영방송이면서도 이 부분, 녹취록 부분에 대한 방송이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녹취록을 방송을 했는데 그게 전혀 내용도 없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만 방송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재명의 형수 쌍욕 부분도 방송을 해라 라고 하니까 MBC가 굉장히 곤궁한 입장에 처했다. 그래서 MBC가 이제는 사생활 녹취 부분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사생활 부분 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은 방송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걸 피해서 보도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불법 녹취가 된 부분을 공영방송이 이렇게 꼼수를 써가면서 계속 방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권영세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에도 강경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녹취록 무속 부분과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그 다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소신을 갖고 강경한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3주째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이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은 잡았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지지율 차이를 완전히 넓혀가는 대세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느냐. 이렇게 계속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하게 나가는 이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나가면 선거 국면에서 좀 겸손하지 못하다. 또 자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분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한편에서는 정말 소신 있게, 기준 있게 원칙을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박수를 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런 점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좀 강경한 자세, 이걸 유지해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략을 좀 변경해야 하느냐,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오늘 권영세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선대 본부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또 김건희 씨가 이 선거 대선 국면에서 전면 등장하는 부분, 그 시기나 그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김건희 씨 녹취록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미투 부분이 있었고 홍준표나 유승민이 구슬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여러 번 거듭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 시기나 모양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느냐, 일단 불법 녹취된 것이고 MBC를 비롯해서 많은 뭐 유튜브, 여권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이 사생활에 관계되는 부분을 부당하게, 부적절하게 방송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사과를 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건희 씨가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녹취고 불법 녹취된 것이긴 하지만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써 또 오히려 더 불법으로 이걸 방송하고 있는, 부적절하게 방송하고 있는 공익방송이라는 그 MBC의 문제점, 이런 것이 더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짚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김건희 씨가 대선 국민에 전면 등판하는 부분은 설 연휴 이후에 봉사활동으로 등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등판을 하더라도 제한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부분은 간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유승민 후보와의 원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도 안 된다.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 안 된다. 모든 전제 조건 없이 흔쾌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 돕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원팀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원팀이어야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양면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적절한 견제 부분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설 연휴가 지나서 적정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와 나서게 된다면 단일화를 위한 그 분위기는 또 얼마든지 무르익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단일화 시기, 모양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싸움을 하는 것은 견제용이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질 그런 상황까지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대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만큼 좀 더 유연하게 전략을 전체를 전환을 하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